용소 며느리 바위 아주 유명한 이야기지, 그지? 이야기. 내가 분명히 이야기라 했어. 이야기에 관련된 문학 장르는 설화 문학이지, 설화. 설화는 신화가 있고요, 전설이 있고요, 민담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용소 며느리 바위는 제목에 있는 용소는 연못이고 바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 증거물이야. 증거물에 해당되는 건 전설이라고. 증거물이 있다는 거지. 용소 며느리 바위. 제목에 있는 게 바로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전해지는 구비문학의 대표적인 설화문학 중에서 전설에 해당되는 이유는 바로 증거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종류가 전설이야, 전설. 알았지? 그 다음에 용소가 되고 며느리 바위가 됐어. 며느리 바위는 이름이 뭐야? 며느리 바위. 왜? 며느리가 바위가 된 거잖아. 이런 걸 전기적 요소라고 하지. 전기적 요소. 비현실적 요소라고 한단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바위가 돼? 그 다음에 용소. 이건 연못인데 이거 장제첨지라고 나오는 탐욕적 인물의 집이 연못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야. 알았니? 자, 그러면 여기서 장제첨지는 벌을 받고요. 벌을 받아. 이게 권선징악이지, 그지? 근데 좀 아쉽다. 뭐가? 며느리는 사실 구원의 대상이었는데 바위로 돼버렸단 말이야. 이유는 뭐냐면 금기. 해서는 안 될 걸 해버린, 어겼단 말이야. 금기. 룰을 어겼다고. 여기 나오는 스님이 한 분 나오는데 스님이 이런 천벌을 내릴 때 며느리를 좀 구해주려고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랬어. 그 금기가 뭐냐면 무슨 소리가 나도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거든. 인간의 호기심은 역시 뒤를 돌아다보고 바위가 돼버렸단 말이야. 구원 받을 수 있었는데 구제를 못 받았다, 그런 얘기야. 자, 이 용소 며느리 바위를 제재로 해가지고 권선징악, 이건 착한 일을 원하고 나쁜 일은 벌을 주고, 그 다음에 인과응보라는 말도 비슷한 거야.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야. 나쁜 짓 했으니까 벌 받는 거지. 착한 일 했으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그러지 못했다. 이 용소 며느리 바위는 황해도 장현읍이라는 곳이 실제 지명이야. 구체적인 공간이 나온단 말이야. 구체적인 공간이 나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게 구비문학이라 그랬는데 그 제목 옆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구술자하고 체록자가 나와. 구술자는 이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이야. 말하는 사람. 이야기를 전달자야. 체록자는 그 말을 기록하는 사람이야. 받아서. 우리가 기록한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지. 그지? 자, 황해도 장현음임에도 불구하고 말투는 경기도 방언이다. 이것도 특이한 점이지. 그지? 경기도 방언. 그러니까 황해도가 있잖아. 경기도에서 바로 다음이 황해도거든. 근접해 있기 때문에 경기도 방언이 나왔고요. 여기 토속적인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 말투나 아니면 모습이 나온다. 그 다음에 말로 하니까 구어란 말, 구어. 말로 하니까 현장감도 느껴지지, 그지? 글보다는 말이야. 알았어? 그럼 여기 선생님이 글이잖아요. 말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건 이거지. 여기에서 특징이 있어. 같은 말, 동어를 반복하고 있단 말이야. 좀 이따 알려줄게.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이 막 들어가. 이걸 군말이라고 하는데 군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없어도 되는데. 그 다음에 구술하고 체록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조금만 구체적으로 가서 용소 며느리 바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해줄게. 간단하게. 이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용소 며느리 바위에 얽힌 건데 옛날에 지금은 용소가 됐다 그랬잖아. 장제첨지 집이 용소가 됐지, 그지? 이 용소라는 곳에 살던 사람이 있었어. 장제첨지. 근데 이 사람이 아주
탐욕적이고 세속적 인물이야. 세속적이라는 게 뭔지 알지? 자기 이익을 집착하고 인색하고 인색. 남 도와주는 걸 아주 꺼려해. 근데 엄청 부자야. 부자라는 거 어떻게 이름에서 알 수 있어? 장제라는 말이 장자라는 말이야. 응? 응? 장자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백만장자하는 거 장자. 또 하나 떠오르는 건 첫째 아들을 장자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는 돈 많은 부자라서 장제첨지, 장자첨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 부잣집이니까 여기 이제 스님이 오지. 스님이 와가지고 자 시주 좀 하십시오 부처님한테. 그랬더니 시주는 못할 망정 장제첨지가 스님의 바랑에다가 쇠똥을 갖다 퍼붓는단 말이야. 그걸 보고 있던 며느리가 장제첨지 며느리야. 스님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쇠똥을 다 버리고 거기다 쌀을 시주한단 말이야. 그럼 분명히 장제첨지의 악행이고 며느리의 선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님이 가면서 이제 도움을 받았으니까 착한 사람을 이제 구해야 되니까 여기 있잖아. 이 집에 재앙이 내릴 건데 그때 피하라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금기를 얘기한단 말이야. 절대 뒤에서 어떤 소리가 나도 돌아보면 안 된다고.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근데 이 며느리가 아기를 들쳐업고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재앙을 피해서 가다가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본단 말이지. 그래서 화석이 돼서 바위가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도 있다고. 증거물이야. 용소도 있고요. 며느리 바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설이지. 자, 내용 한번 볼게. 용소는 장현읍에서 장현읍 실제 지명이 나왔다 그랬지. 장현읍에서 한 20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20리면 한 8km 정도 되는 거지. 그지? 멀지 않은 곳이지. 그지? 장현읍에서도 그 서도민요가 유명한 몽금포 타령이 있는 데거든. 황해도 몽금포 타령.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인지, 말했지. 반복되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 몽금포 가는 길 옆에 그 인지 바로 길 옆에 그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되냐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옛날에 옛적에 하는 얘기지. 그래서 옛날 옛적 얘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상투적으로 나타나잖아. 그렇게 하면서 용소 며느리 바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여기서 장현읍은 공간적 배경이고요. 이게 용소 며느리 바위가 사건이 일어난 게 언제 일어났는데 옛날 옛적에 일어났다고 시간적 배경도 함께 이야기했어. 옛날 옛적에 지금 또 나네.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제첨진의 집터 자리래. 그러면 장제첨진 집이 다 수몰돼 가지고 용소 연못이 됐다는 얘기잖아. 알았어? 근데 여기 지금 볼까?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거. 뭐뭐인지. 이거 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들어간단 말이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군말이라고 해야지. 군말. 이런 건 반복이라고 하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거고. 인지는 굳이 없어도 되는데 또 들어갔단 말이야. 이건 군말이라고 하는 군말. 쓸데없이 덧붙는 말, 군말. 이거는 반복이고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같은 말 반복한 거 한번 볼래? 장제첨진의 집터자리라 그래. 그리고 뭐라냐면 또 이렇게 반복한단 말이야. 장제첨진의 집터자리인데 한번 얘기해 놓고 또 한번 얘기해. 그게 이제 반복이란 말이야. 반복. 앞에서 한 말을 다시 반복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겠지. 앞에 걸 반복하고 있다. 한 말을 또 하고 있다. 이 부분이야. 거기서 이런 사투리 나왔다. 거기서 그 영감이 장제첨지 영감이 수천석이나 하는 부자로 아주 잘 살고 거기다가 좋은 집에 짓고서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깍쟁이야. 인색하기 짝이 없어.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도와도 주지 않고 돈만 모으던 그런 유명한 영감이라서 거기 사람들이 말하자면 돼지하고 놀리던
그런 영감이라네. 이런 거는 구어체지. 구어가 뭔지 알지? 이야기하는 말투란 말이야. 돼지 이것도 앞에서 말한 대로 반복에 해당되네. 돼지라고 하는 아니는데 돼지라고 하는 반복이 나왔다. 그래서 국어라는 사람이 국어를 와도 당체 도와주질 않아. 주질 않아. 또 대개 중들이 스님 읽고 났다 여기인지 그 시주를 하러 와도 도무지 주지 않고 그런 아주 나쁜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영겜인데 어느 여름철에 자 사건이 일어나는 거지. 여름철에 거기서인지 뭐가인지 그 용소가 한 20리 가면 불타산. 자 요거 때문에 스님하고 요거 때문에 이건 불교적이라고 해야 돼. 그래갖고 부처님이 벌을 내린단 말이야. 불타산. 부처님 산이야. 산이 있는데 그 불타산은 절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라고 했어. 이런 것들이 종교적이다. 거기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고서 일부러 이거 사투리야 사투리. 일부러 사투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 망원이다. 우정인지 군말 필요 없는 거.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목탁을 치면서 시주해달라고 그러니까 영감이 뛰어나가면서 이놈도 심상치 않은 용어지만 그 뒤에 내용을 봐봐. 이놈 너희 중놈들이란 것은 불농 농사짓지도 않고 불사 일하지도 않아. 놀고 먹는다는 얘기야. 무의도식 한다고. 댕기면서 얻어만 먹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인지 또 군말 쌀 한 톨이라도 줄 수가 없으니까 저리 가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대로 중이 거기 서가지고 이제는 가지 않고 앙쿠섬날 앙쿠선 독경을 혼자서 경을 읽는 거야. 하고 있으니까 이 영감이 성이 나서 화가 나서 지금은 대개 삽이라는 게 있지만 옛날에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이런 쓸데없는 말이 막 들어간다고 알았니? 그리고 이거 뭐라 그랬지? 막 이러면서 구술이라는 게 특징이 여기에서 나타난단 말이야. 알았니? 옛날에 뭐라고 하나? 뭐이라고 하나?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청자의 대답을 요구한다면 바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청자를 앞에 놓고 떠들고 있다 그런 얘기를 청자가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지. 됐어? 그리고 이런 거는 지금은 그러니까 영감이 성이라서 부삽이라고 하나? 이렇게 얘기했잖아. 부삽. 요거는 지금은 되게 삽이라고 한대. 옛날에 그러니까 이 지금 장제첨지가 들고 나온 도구가 있잖아. 그 도구를 설명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삽이라고 있잖아. 그런 걸 들고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다 더 썼어.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그지? 이런 걸 뭐라 그래?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되는 걸 부연이라고 하는 거야. 부연. 덧붙였다 그러니까. 됐죠? 그거 있는데 그걸로 두엄더미에서 쇠똥을 퍼가지고서 우리 집에 쌀은 줄 거 없으니까 이거 쇠똥이나 가져가라 이놈아. 이거 하면서 악행을 저지른 거야. 하고서 바랑에다가 이거 바랑이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등에 메고 다니는 백팩이야. 쇠똥을 였단 말이야. 였다. 사투리 아니야 사투리 이거. 너타를 였다. 그래도 그 증은 조금도 낯색도 변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화를 참았어. 그저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다가 쇠똥을 걸면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 중이 있잖아. 일부러 왔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쇠똥을 걸머쥐었다는 거는 뭐냐면 화도 안 내고요. 나무아미타불만 하고 예상하고 있었던 거야. 장제첨지가 아주 세속적 인물이고 인색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된 결론이야. 그 바닥 옆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가에서 장제첨제의 며느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며느리는 우리가 인물을 나눌 때 이 세 인물을 있잖아. 미리 나온 김에 해보자. 첫 번째 장제첨지. 장제첨지는 아까 나왔어. 뭐라고? 세속적 인간형이라고 했지. 세속적 인간형.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나치게 악행을 저지르고 탐욕을 저질렀으니까 악인 쪽에 가깝지. 장제첨지. 그 다음에 며느리. 장제첨지의 며느리는 얘는 중간적 인물이야. 중간. 왜냐하면 선행도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금기를 어겨가지고 벌을 받은 건 아니고 아무튼 행복한 거로 끝나지 않았잖아. 그게 중간적 인물, 중간적 인물. 세속적 인물이라면 아주 착한 것도 아니고 금기를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중간적 인물이란 말이야. 알았니? 중간적 인물을 뭐라고 하냐면 보통 인간형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야. 인간의 한계는 뭐 능력의 한계가 아니고 금기를 어기는 거지. 여기서는 뒤 돌아보지 말라는 그 금기를 어겼잖아. 그게 인간의 한계란 말이야. 인간은 참지를 못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도승이란 말이야. 도승, 스님. 이 사람은 초월적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지. 왜 초월적 인물이야?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 장제첨지가 쇠똥을 갖다 놓고 이런 거 다 예상을 했단 말이야. 화도 안 낸다고. 알았니? 그리고 벌을 줄 거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며느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야. 물론 며느리가 인간의 한계 때문에 금기를 어겨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재앙을 피하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게 스님이란 말이야. 스님. 그래서 초월적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나쁜 사람, 악행을 저지르는 세속적 인간형, 그 다음에 벌을 주고 아까 권선지각처럼 악인에게 벌을 주는 초월적 인물, 그 다음에 며느리처럼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인간의 한계 때문에, 금기를 어기는 한계 때문에 불행을 맞게 되는, 재앙을 맞게 되는 인간형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인간형을 구분한 거야. 그리고 여기 지금 도승이 화를 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겠지, 그지? 그리고 장제첨지 며느리가 쌀을 씻어가지고 쌀을 시주했단 말이야. 자, 그 광경을 보고서 그중 보고서는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천생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천생이 태어날 때부터 있잖아. 좀 성격이 좀 그래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알았니? 천생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쌀 씻던 쌀, 이거 반복했잖아. 반복.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여기 지금 구술자가 있잖아. 이게 버릇일 수도 있어. 버릇. 개인적 습관, 말버릇.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 씻던 쌀을 바가지에다가 한 바가지 퍼서는 그 바랑에다 사투리 넣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중인 며느리를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집에 이제 조금 있다가 큰 재앙이 내릴 것이니, 이게 잠깐만, 며느리가 쌀을 줬단 말이야. 선행을 했어.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일종의 보상이지. 재앙이 내릴 거라는 걸 알려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인지 두세 가지만 가지고서 빨리 나와서는 저 불타산을 향해 빨리 도망질을 하라고. 그래야 너 살 수 있어. 됐죠? 그래서 도승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 이유는 쌀을 시주했기 때문에 그 보상의 의미로 알려준 거야. 자,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급히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자, 도승이 시킨 대로 방 안에 자기 아들, 소중한 게 이게 첫 번째, 자기 아들 뉘어서 재우든 아이를 들쳐업고, 또 그 여자인지 명지인지를 짜던 그 명지 도토마리를 꺼내서 이고 나왔어. 명지 도토마리, 옷가면
머리에 이고 나왔다고. 또 자기네 집 개, 귀엽게 기르던 개 불러가지고 나와서 불타산을 향해 다른 박질로 가는데 어린애를 어린애를 업고 명주도 2마리를 이고 개를 불러가지고서 가는 모습이 바로 바위의 모습이 되는 거야. 그대로 화석이 됐으니까 돌아다보고 불타산을 향해 얼마쯤 가는데 그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맑고 깨끗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면서 뇌성병력을 하더니 막 우르릉캉캉 천둥 벼락 하더니 말이야. 근데 그 중에 먼저 무슨 주의를 줬냐면, 자 이것도 재미나지. 뭐가 재미나냐면 아까 도승이 며느리한테 쌀 받은 보상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 그 말하는 가운데 아마 분명히 금기도 얘기했을 거야. 근데 이 금기만 쏙 빼놓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드라마틱하게, 흥미롭게. 금기를 여기서 얘기한다고. 무슨 주의를 시켰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자, 금기가 뭐냐면 당신 가다가서 불타산으로 가다가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게 금기 알았니?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로 뒤로 보면 안 돼. 부탁했는데 이게 스님이 아까 한 거야. 시간상으로는 앞에 이야기한 거야. 이 여인이 가는데 갑자기 내성명령 하면서 그 벼락 치는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서 그걸 또 금기를 잊어버리고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다 봤네. 금기를 어겼네. 야, 절대로 보면 안 되는데 까먹었는지 놀랬는지 아무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뭐가 됐다고? 화석이 됐다고. 그러면 이런 게 전기적이지, 그지? 전기적이라고. 금기를 어겼기 때문에 전기적이 됐다. 전기적인 결과 화석이 된 거야. 그리고 자, 그 사람이 그만 화석이 되고 말았다는 게 앞에서 했는데 또 했잖아. 이렇게 반복하고 있단 말이야. 앞에서 화석이 됐어. 근데 또 되고 말았단 말이야. 이렇게 또 반복했단 말이야. 이런 반복이야, 반복. 걔도 그렇게 화석이 되고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데, 자, 이거다. 지금도 거기 가면 있잖아. 비슷하게 거기 사람들이 며느리 바위가 화석이 된 거는 바위가 있는데, 됐지? 바위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전설이란 말이야. 증거물이 있으니까. 이 증거물은 이야기에 신빙성을 준다면, 신빙성. 진실이야, 이거 진짜야 라는 쪽으로 몰고 간다는 거지. 진실, 뭐 아니면 신빙성, 믿을 만한 이야기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역시 사람 모양을 하고 머리에 뭘 인거 같은 거 하고 개 모양의 겉은 그런 화석이 아직도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바위가 먼저일까 이야기가 먼저일까? 바위가 먼저야. 바위의 형상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딱 맞지요. 알았어? 사람 모양, 며느리 모양, 머리에 인거, 그 다음에 개 모양. 이런 바위가 있으니까 아마 저거는 그냥 만들어진 바위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화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든 거지. 그지? 한 대 봐봐. 그 다음에 또 재미나. 한 대. 그때 이 벼락이 치면서, 이게 재앙이었구나. 장제첨진에 집이 전부 없어지고 거기에 몇백 길이나 되는지 모르는 큰 소가 됐단 말이야. 한데 그 소가, 야, 이 봐라. 몇백 길? 아무리 소 연못이 깊어요. 몇백 길이면 사람 키가 한 길인데, 그러면 몇백 길이면 뭐 1000명 깊이란 말이야. 그거는 과장이라고 얘기하는 과장. 지나치게 과장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소가 얼마만큼 넓으냐면 어린이 놀이터보다도 더 넓은 거, 이거 고만 2배 정도 되는 품인데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물이 나오는 소리가 쿵쿵쿵 하면서 곁에 가면 쥐반이 울린단 말이야. 다 전부 다 과장하고 있는 거야. 여기 이 내용은 다 과장이야.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 알았니? 그 다음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사람이 놀이터보다 더 넓은데라는 걸 통해서 이 구술자가 말하는 주변에 그 동네에 놀이터가 있다는 얘기야. 그거를 추측할 수 있어. 알았니? 여기 사람이 놀이터보다 더 넓은데라고 했으니까 놀이터를 비교의 기준으로 뒀다면 근처에 놀이터가 있었을 거다. 과장하고 있는 거야 좀 지나치게. 자 그리고 일이 너무 물이 많이 나와서 계속 과장하네. 물이 얼마큼 많이 나오냐면 이거 가지고 몇만 성이나 되는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수천 정보의 평야 아까 나왔지. 이제로 말할 것 같으면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식으로 지금 땅의 크기를 얘기한 거야. 논에 물을 소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서 되는데 논에 물을 연못 장제첨지 용소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되는데 그 물은 아무리 비가 와도 느는 법이 없고 아무리 가물어도 주는 법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깊으나 보려고 명주실을 갖다가 돌을 껴가지고 넣었더니 명주실이 몇 개를 넣어도 도무지 끝을 모른다. 과장 그만 진 깊은 소가 됐단 말이야. 여기부터 전부 다 과장이야 과장. 용서에 대해서 얘기한 건 깊이며 넓이며 물의 양이며 모두 과장이다. 알았니? 자 그러면 여기는 봐봐. 잘 들어봐. 장제첨진의 집이 뭐가 됐어? 용소가 됐잖아. 이 장제첨진의 집은 뭘까? 악인의 삶의 터잖아. 악인이 살아가는 공간이잖아. 근데 용소는 농사에도 이 도움이 되고요. 사람들한테 물도 제공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악인의 터라는 건 이기적인 공간이야. 이기적 공간. 이기적 공간은 다 없어지고 이타적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이야기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기적 공간이 없어지고 이타적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누구? 민중의 소망. 민중의 소망. 소망이 투영된 게 바로 장제첨진의 집이 용소가 됐다는 거예요. 용소. 이 농사 짓고 물 마시고 이타적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민중의 소망이 투영돼서 이런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면 장제첨진의 집은 개인의 재산이잖아. 용소는 뭘까? 이건 공동의 재산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런 걸 바라는 거라고. 그래도 장제첨진은 악인이니까 벌 받았으면 좋겠어. 알았니? 이건 권선징악, 인강보.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알았니?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며느리야, 며느리. 아까 인간의 한계가 뭐라 그랬지? 인간의 한계. 자, 호기심을 참지 못하는 거. 호기심, 절제가 안 된다. 라고 얘기했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경솔한 태도를 말하는 거야. 경솔한 태도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라고. 경계. 조심해라. 우리 인간은 이런 경솔한 태도,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며느리처럼 되지 않으려면 조심해라. 그게 경계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아까 하던 거 마저 할게. 아까 하던 거 그 두 가지 중에서 용서 며느리바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끝냈으니까 여기서 좀 아쉽긴 하지, 그지? 옛날에 막 전설의 고향 이런 것들도 했었어. 이런 내용의 글들이. 자, 뒤에 거 봐봐. 이야기에서 용서 며느리바이가 생기게 된 내력을 장제첨지와 며느리의 행위의 중심으로 정리해보죠. 별거 없지, 이건 뭐. 지금 금방 했잖아. 집터가 용서로 변했죠. 며느리 바위는, 미안해. 며느리 바위가 되려면 거기 아까 나온 대로 제일 소중한 게 누구지? 며느리하고 며느리 아들. 맞지, 그지? 그 다음에 도토마리, 명주 도토마리, 머리에 인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멍멍이. 알았니? 요렇게 가고 불타산으로 가는 모습이
금기를 어겨서 이렇게 며느리 바위가 됐잖아. 그럼 얘는 시주를 안 하고 쇠똥을 갖다가 바랑에 집어넣었으니까 천벌을 받은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며느리 바위는 얘는 쌀을 시주하고 그 다음에 재앙을 피하는 기회를 얻었는데 금기를 어겼죠. 금기를 어겨서 며느리 바위가 된 거야. 알겠지? 벼락 치는데 뭔가 하고 소리가 나니까 뒤를 돌아봐. 그래서 며느리 바위가 됐다. 자, 그럼 각각 이기적이고 악행 저지르는 거 벌 받는다. 인간의 한계에 호기심을 참지 못하는 거, 인간의 한계에 대한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야. 이거는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이 설화문학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설화는 구전됨으로써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거지. 설화의 구조는 이야기의 구조에 힘입어 전승된다.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게 서사적이고 이야기가 아니면 스토리가 없으면 전달할 수가 없지, 그지? 즉 화자는 이야기의 세세한 부분을 그대로 기억하며 고스란히 전승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구조를 기억하고 거기다가 자기가 생각나는 거 나름의 수식 이런 것들을 해서 붙여서 살을 붙이고 빼버리고 하면서 전승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뭐야? 악인은 벌을 받고 장제첨지는 벌 받고 장제첨지 집터는 용서가 되고, 며느리는 구원을 받다가 재앙을 피할 것 같더니 금기를 어겨서 며느리 바위가 됐다. 이거는 안 변한다고. 근데 예를 들어 도승이 찾아왔는데 장제첨지가 쇠똥이 아니라 말똥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게 나름의 수식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얘기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신화, 전설, 민담. 신화는 보통 우리가 신화, 전설, 민담을 설화문학이라고 하는데, 신화는 좀 신성한 이야기들이 많지. 건국신화, 시조, 성시신화. 그다음에 전설은 지금 말한 대로 증거물, 구체적 증거물, 신빙성이 있다. 민담은 그냥 재미난 이야기거리야. 시간 때우는 거고. 다 전부 다 구비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 전설은 구체적으로 제한된 시간과 장소를 갖는다. 이 제한된 게 뭐야? 이게 신빙성이란 말이야.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 어디 장소. 지금 증거물 있죠. 그러니까 진실성을 뒷받침해주는 구실을 하는 게 바로 시간과 장소란 말이야. 황해도 장현우. 시간은 정확하진 않지만 옛날에. 됐지? 또한 전설은 특정 개별의 증거물이다. 개별의 증거물. 울산바위 전설. 제주도 가면 삼방산 전설. 뭐 이런 거냐. 바위에 관한 전설은 바위 일반의 증거물로 삼을 수 없고, 자 봐봐. 바위에 관한 전설은 바위 일반을 증거물로 삼을 수 없고. 자, 그럼 무슨 말이야? 바위가 있다 해서 전설이 되는 게 아니라 특정 바위, 며느리 바위, 얘는 전설이 된다고. 됐지? 일반적인 바위는 증거물이 될 수가 없다 그랬어. 어느 곳에 있는 어떤 모양의 바위만이 증거물이 돼 있다. 특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바위는 다른 바위와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기에 화자가 늘 주목해 왔거나 쉽사리 찾아낼 수 있는 것이라야 하고, 그 생김새는 누구나 기이하게 생각하는 것일수록 유리하다. 됐죠? 여기서 기이한 건 뭘까? 바위가 있잖아. 어떤 아줌마가 머리에 뭘 이고 말이지, 애 업고 강아지 끌고 이렇게 가는 뒷모습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스토리를 붙이니까 믿을만하지 라는 얘기. 알겠지? 자, 그럼 위클의 설명은 설화의 특징을 찾으래. 지금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나와 있는 바위에 관한 전설을 지금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용서 며느리 바위에는 보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본 거야. 알았니?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스토리가 있다 그랬는데 나름대로. 오케이. 그러면 여기 지금 설화의 특징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인물로 본다면 장제첨지하고 며느리, 인물이 나오지, 그지? 이 사람은 벌을 받고 얘는 재앙을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할 수 없고
바위가 됐잖아. 며느리 바위. 바위만 얘기한다면 이거지, 그지? 됐어? 이게 며느리 바위. 금기를 어겨서 나타난 구체적인 증거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됐어? 핵심 구조는 뭐야? 지금 얘기했잖아. 며느리 바위. 금기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돌이 됐다, 바위가 됐다, 그런 얘기야. 이게 핵심 구조라고. 여기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게 금기였지만 금기가 다른 게 될 수도 있어. 아니? 그다음에 위크를 참고했을 때 며느리 바위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구체적 장소. 장소 나오지. 어디? 황해도 장현읍. 지명 전설이야. 지명. 됐지?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가 있어? 장현읍에 가면 뭐가 있어? 용소 며느리 바위가 있겠지. 이게 증거물이야. 됐어? 구체적인 증거물이기에 전설이다. 지명 전설이다. 장현읍에 가면 얘들이 있다. 됐지? 몇 가지.